예, 안녕하십니까. 예, 전북의대 고명환입니다. 소개해 주신 배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어, 예,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와 계시는 분들이 좀 이렇게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신다고 이렇게 들었는데요. 혹시 실례가 아니면은 지금 기업체에 계신 분 혹시 계십니까요? 기업체 계신, 예. 그리고 기업체 계시면서 의료기기를 좀 관여해서 해보셨던 분, 의료기기 관련 쪽은 아니시고요. 그러면 우리 뭐 연구소나 이런 데서 오신 분들 중에서 의료기기 관련된 걸 좀 해보신 분 계신가요? 안 계시, 안 계셔서 더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가 어떤 거고, 어떤 매력이 있고, 어떤 장점이 있고, 어떻게 하면 될까, 이제 이런 거를 어떤 개요적인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으로 예, 다행히 의료기기를 경험해 본 분이 안 계셔서 의료기기에 대한 개요부터 이렇게 조금 말씀드리고 우리나라 의료기기 산업의 그런 시장성이 어떤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우리나라의 의료기기 산업 육성 방안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주로 이제 제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융합 의료기기 재활 분야나 방금 소개 말씀 들은 그런 탄소 소재 융합 의료기기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의료기기의 정의는 이제 뭐 강의록도 가지고 오셨으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내용은 강의록 내용을 그대로 토대로 해서 충실해서 이렇게 파워포인트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근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한번 뭐 읽어보시면 뭐 사람이나 동물에게 동물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의료기기에. 그래서 동물용 의료기기 사업도 상당히 큰 산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면 뒤에서 나올 건데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는 뭐 언뜻 인허가 문제 뭐 그런 굉장히 복잡할 것 같은 그런 게 있습니다. 있기는 복잡한데 우선은 사람한테 하는 의료기기를 당장에 하기가 좀 그렇다 싶으면 동물용 의료기기를 이제 먼저 접근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동물도 이제 말 그대로 동물의 치료에 사용되는 뭐 동물병원에서 사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이런 랩실에 동물 실험용 동물을에게 필요한 그런 어떤 기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다 이제 거기에 포함이 다 되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어쨌든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에 대한 의료기기도 상당히 큰 산업이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이제 좀 뭐 한 가지 염두에 두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에게 어쨌든 뭐 말은 쭉 써 있는데 결국은 이렇게 이제 질병을 진단하고 또 치료하고 경감시키고 처치를 하고 또는 예방까지 이렇게 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그리고 또는 상해나 장애가 있었을 때 그거를 또 진단, 치료, 경감하고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또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 대체하는 목적 제품이다.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이다. 뭐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약사법으로 따로 그래서 이제 이건 의료기기법으로 이제 이렇게 돼 있고요. 약사법에는 또 이제 의약품, 의약약품 이런 건 이제 당연히 의료기기는 아니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조금 기억할 것이 이제 보조기 같은 것들 있죠. 보조 도구나 의지 보조기 같은 거 이런 거는 의료기기하고는 또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그거는 또 장애인 보조 기구, 장애인 복지법으로 이제 또 조금 이제 다루고는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보면 이제 의료기기가 너무 이제 복잡해지고 이제 여러 가지 사업화하기가 이제 좀 어려우면 이런 의지 보조기 쪽으로 이제 먼저 우선해서 또 하기도 합니다. 이런 쪽은 조금은 쉬운 면이 좀 있어서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시고 그럼 이제 의료기기는 또 이제 이렇게 등급을 나눕니다. 1, 2, 3, 4등급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래쪽으로 갈수록 4등급 쪽으로 갈수록 이제 더 좀 위해성이 높은 더 위험한 그런 기기라고 보시면 되고 1등급은 이제 위해성이 거의 없는 그래서 위해성의 정도에 따라서 사람에게 얼마나 위험을 줄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제 등급을 나눕니다. 4등급으로. 이거는 이제 국가에 따라서 거의 유사하긴 한데 좀 약간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3개로 등급을 3개로만 나누는 국가들도 많이 있고 또 뭐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처럼 4등급으로 나누는 데가 한 반절, 3등급으로만 나누는 데가 한 반절. 근데 어쨌든 위해성에 따라서 이렇게 등급을 나누게 된다. 그리고 뒤에서 나오는데 이 위해성에 따른 등급에 따라서 이제 인허가 과정이 이제 완전히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쉽게 생각하기에 뭐 1등급은 아무래도 인허가가 뭐 쉽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뒤쪽으로 갈수록 이제 인허가 과정이 까다롭고 좀 어렵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4등급으로 나누고 말씀대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래서 뭐 간단하게 조금 정의를 보시면은 1등급은 인체에 직접적으로 접촉되지 않는 그런 기기들 또는 뭐 인체에 접촉이 되더라도 잠재적인 위험성이 거의 없는 뭐 이런 기기들. 2등급은 이제 이런 뭐 몸 안으로 들어가거나 그러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3등급부터는 이제 몸 안으로 이제 삽입되는 그런 기기들입니다. 그래서 3등급은 일단 필요에 의해서 삽입했다가 또 필요에 의해서 그냥 제거하기도 하고 일시적으로 뭘 하기 위해서 삽입했다가 이제 또 떼어내고. 근데 4등급은 영구적으로 이제 그냥 삽입을 해놓는 평생 이분이 치료를 위해서 평생 그걸 몸 안에 갖고 살아야 되는 그런 장비들이 이제 주로 4등급이고요. 2등급은 이제 삽입은 안 되지만 우리 몸에 직접 컨택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그래서 1등급보다는 조금 더 위해도가 있을 걸로 생각되는 이렇게 나눠지는데요. 이거는 1등급일까 2등급일까 3, 이거는 뭐 기업체가 판단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연구자가 판단하는 것도 전혀 아니고요. 식약처에서 판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애매하거나 그러면은 이제 식약처에다 바로바로 문의를 하면서 이제 진행을 하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왼쪽에 있는 이 침대죠. 뭐 병원에 병실에 있는 이 의료기기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의료기기입니다. 이것도 의료기기로 분류가 됩니다. 1등급이죠, 대신에. 그래서 똑같이 뭐 집에서 쓰는 침대하고 뭐 기본적으로 다를 건 없습니다. 근데 단지 환자에게 병원에서 쓴다는 이유만으로도 반드시 의료기기로 인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1등급은.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혈압계 같은 게 한 2등급 정도라고 이렇게 이제 이해하시면 되고, 이쪽에 있는 이런 삽입하고 있는 뭐 심장이 잘 뛰지 않는 사람들 심장에다 이렇게 삽입도 해놓죠. 그리고 뇌에 자극기 여기다 넣어놓기도 하고 이런 거 이제 4등급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에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의료기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보조기, 의지 보조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요즘에 이런 융합 말씀도 나오는데 이제 약간의 로봇 기능을 집어넣어서 뭐 이렇게 넣어가지고 막 만들어가지고 요즘에는 명확하게 딱 보고 아 이건 뭐다 아니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식약처나 이런 규제 당국이나 이런 데하고 계속 이제 얘기를 해가면서 이렇게 하는데요. 어쨌든 이제 크게 봐서는 이 오른쪽 장비 같은 거 이런 게 이제 장애인에 사용하는 뭐 의지 보장구 해가지고 이제 의료기기보다는 그런 장애인 복지법으로 하는 보조기기 쪽으로 분류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어찌 보면 이게 이제 뭐 이번에 얘기하는 융합기술이나 4차 산업 뭐 이런 거하고 관련된 요즘에 최신 4차 혁명, 산업혁명 그런 기술들을 활용한 뭐 AI나 그런 걸 활용한 것, 그 다음에 VR을 사용하는 거, 로봇을 사용하는 거 이런 것이 지금 요즘 막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거를 분류 작업을 지금 식약처에서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일단은 이거를 의료기기로 할 건가 안 할 건가부터 시작을 해서 의료기기로 할 거면 몇 등급으로 어떻게 할 건가 이제 이런 것들이 요즘에 4차 산업으로 새로운 그런 신기술들이 나오면서 그게 이제 의료기기하고 융합이 되면서 아직도 사실은 명확하게 그런 레귤레이션이
지금 안 서 있습니다, 사실은. 전문가들이나 그런 규제 당국하고 같이 계속적으로 논의를 하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래서 말씀처럼 이제 의료기기는 사람에게 일단은 이제 사람용 의료기, 동물용도 뭐 당연히 인허가는 필요하죠. 근데 이제 사람한테 필요한 그런 사람한테 사용을 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인허가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고요. 그래서 부가가치는 굉장히 높은데 여기 보시면 이제 도르코 면도날하고 오른쪽은 수술용 메스죠. 이게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이거 슬라이드 준비하면서 찾아보니까 도르코면 그래도 상당히 명품인데 도르코 면도날이 100개짜리가 12,000원인가 그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근데 이 오른쪽은 이 수술용 메스는 이게 한 개가 딱 포장이 돼 있는데 25,000원 정도 되더라고요. 예, 굉장히 거의 도르코 면도라는 이제 한 개에 뭐 100원 정도 뭐 이런 셈이죠. 한 250배 뭐 이렇게 되는데 물론 뭐 당연히 재질은 훨씬 좋은 걸 쓰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가가 뭐 250배는 아닐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부가가치는 높은 그런 산업임에는 분명한데 그리고 앞으로 계속 어쨌든 유망한 사업이고 그렇지만 인허가가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렇다라고 이제 다들 얘기를 하고 뭐 정부에서도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기기 산업은 또 중요한 게 수출이거든요. 수출. 국내 내수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수출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국가 정부에서도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식약처에서 한 번씩 빵빵 문제가 한 번씩 터지면 또 엄청난 욕을 얻어먹기 때문에 그쪽에 이제 있는 분들은 또 쉽게 그렇게 규제를 완화할 수 없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큰 주류는 가능한 불필요한 그런 것들은 가능한 줄이고 꼭 필요한 거 위주로 해서 규제를 꼭 필요한 걸로 가능하면 완화하는 쪽으로 이제 계속 나가고 있어서 점점 조금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기대들을 하고 있고 실제로 조금씩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인허가를 받는 흐름들을 보시면은요, 아까 말씀대로 등급에 따라서 이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1등급 기기, 2등급, 3등급, 3, 4등급에 따라서 이제 다른데, 일단은 큰 차이가 1등급하고 2등급, 그 다음에 3, 4등급이 다른데, 1, 2등급은 인허가를 해주는 기관이 다릅니다. 3, 4등급하고. 전에는 식약처에서 다 했었습니다. 모든 등급을. 근데 그것도 너무 좀 규제다. 간단한 건 빨리 다른 곳에서 할 수 있게 하자 해가지고 3, 4만 식약처에서 하고요. 1, 2등급은 의료기기 정보기술지원센터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이제 과거에 썼던 이름이고 최근에 이제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라는 그런 이제 뭐 정확히 뭐 식약처의 산하 기관 뭐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지는 않긴 한데 이제 대부분 이제 좀 이제 정부기관에서 좀 빠져나와서 독립적으로 유지는 하지만 그쪽에 이제 레귤레이션을 받긴 하죠. 그렇지만 이제 좀 더 수월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돼 있고 3, 4등급은 이제 식약처가 하고 근데 이제 1등급은 아까 뭐 침대 같은 것들은 그냥 신고 개념으로만 이렇게 이제 인정을 해줍니다. 제대로 잘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문제 없이 안전한가 뭐 그런 신고서로 가름한다고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미리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들은 수시로 좀 바뀝니다. 그때그때 뭐 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내용들이 바뀌어서 혹시라도 이제 이렇게 하시게 돼서 이런 게 필요하면 반드시 그 시점에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당연한 말씀이지만요. 그 규제 당국에 반드시 확인해 가면서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제 지금은 대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되고 2등급은 이제 인증이라고 인증하는 이거는 뭐 기술 문서라고 해서 2등급부터는 이제 GMP가 이제 잘 갖춰진 그 해당 의료기기를 개발할 수 있는 GMP 시설을 갖추고 일단은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게 또 이제 좀 준비가 필요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기업분들이. 그래서 일단 GMP를 갖추고 당연히 갖춰진 데에서 하고 만들고 그것이 안전하다, 뭐 정기적으로 안전하다, 기계적으로 안전하다라는 그런 안전한 기술 문서가 이제 필요하고요.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이 첨부 자료 중에서 이제 임상시험 자료가
2등급은 필요할 수도 있고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고 제품에 따라서. 근데 또 이제 이 임상시험 하는 거 부분이 또 이제 상당히 쉽지 않은 어려움이 이제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있고, 이제 3, 4등급은 반드시 임상시험이 필요하죠. 임상시험은 효과가 좋다라는 것을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체에 해가 없다라는 그 유효성과 안전성을 두 가지를 같이 보는 그런 임상시험을 꼭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봐가지고 이런 걸 해서 이제 나중에 허가를 받는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업들이 이제 어려움이 많아서 이런 거를 또 이제 도와주는 그런 이제 컨설트를 하는 업체들이 또 따로 있지요. 뭐 CRO 업체 뭐 그래가지고 의약품도 마찬가지고 이제 그런 데에서 이제 많이 도와주고 하면 결국은 이제 비용이 또 이제 생기게 되죠.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다 의료기기를 개발하고 사업화하는데 그리고 상품화하는데 다 경비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가 가격이 이제 많이 높아지는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리 말씀을 좀 드리면 여기 이제 연구기관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이제 대학에서도 계실 거고 이제 만약 의료기기를 하신다면 이제 그 뭐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랩에서 이제 일단 아이디어가 있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잖아요. 근데 만들었는데 아 이거 괜찮을 것 같다. 근데 이제 기업에서는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만 듣고 바로 그냥 뭐 기술 이전을 받는 데거나 바로 이렇게 해서 돈 투자해서 막 GMP 시설 갖춰놓고 막 생산하거나 하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랩실이나 연구소에서 직접 사람한테 한번 적용을 해보고 싶은 욕심들이 이제 해보신 분들은 다 이제 생기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꼭 인허가를 위한 임상시험이 아니더라도 사람에게 적용을 하기 위한 임상시험을 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그 제품이 GMP 시설을 갖춘 데에서 제작이 된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그냥 사람에게 한번 써볼까도 할 수가 없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연구를 하고 그런 의료기기를 연구하는 그 랩하고 그런 연구자들에게 이제 좀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좀 완화해 달라고 식약처에 저희가 계속 얘기를 하고는 있는데 어쨌든 그게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연구자들은 랩실에서 그냥 괜찮을 것 같다 하고 그냥 한번 모양만 만들어 보고 논문만 쓰고 그냥 상품화를 못하고 그냥 사장돼 버리고 이제 이런 경우가 생기죠. 그래서 이런 의료기기는 처음에 개발할 때부터 GMP 시설을 갖추고 하는 뭐 이런 것들이 또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장성은 뭐 항상 의료기기는 계속 발전하고 계속 커나가고 있다, 중요하다.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시장은 연 평균 4% 이상씩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다라고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국내 시장은 더 크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해 한 10% 이상씩 쭉쭉 성장을 하고 있어서 어쨌든 의료기 산업은 중요한 산업 중에 하나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제가 전공하고 있는 이런 재활의학 분야의 재활의료기기는 특히 더 이제 크게 최근 더 중요하게 이제 대두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뭐 말씀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노인성 질환이 급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근골격계 질환이 굉장히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산재 사고 같은 것도 많이 생기고, 또 이제 교통사고랄지, 그 다음에 이제 또 사회가 발전하면서 그런 레저나 스포츠 활동이 많아지면서 그로 인한 그런 사고들 그런 게 많아서 계속 늘고 있고, 또 선천성 장애도 오히려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할수록 더 증가합니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이제 못 살고 의학 기술이 떨어졌을 때는 이미 하늘나라로 갔었을 그런 선천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의학 기술이 좋아지니까 다 살려냅니다. 다 살려내고 또 이제 조산아들, 그 몸무게 굉장히 낮고 그다음에 굉장히 일찍 그런 태어난 아이들이 과거에는 의학 기술이 떨어질 때는 그냥 바로 그냥 하늘나라로 갔는데
그런 아이들을 다 살려내니까 걔네들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장애를 입고 평생 살게 되니까 이 사회가 발전하고 의학이 발전하면 오히려 선천성 장애는 더 증가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 그래프에 보면 이것도 이제 재미있는 의미 있는 그래프인데요. 이건 이제 뇌졸중에 대한 그런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이 세모로 파란색은 뇌졸중 발생률. 뇌졸중이 발생하는 발생률은 끊임없이 쭉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예방 활동 열심히 해서 줄려고 했는데 안 줄어요. 왜냐하면 이게 평균 연령이 증가하다 보니까 옛날에는 뇌졸중이 생기기 전에 그냥 일찍 돌아가셨어요. 쉽게 말하면. 근데 이제 평균 연령이 계속 증가하다 보니까 뇌졸중이 생기는 사람들이 이제 많아져가지고 발생률은 어쨌든 꾸준히 증가를 하는데 또 여기서도 이제 의학이 발전하고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다 살아납니다. 옛날 같으면 돌아가셨을 분들을 다 살려냅니다. 지금은 아주 좋아서 빨리빨리 이제 수술도 잘하고 새로 뚫고 하는 것도 잘하고 해서 다 살려내요. 그렇게 되다 보면 오히려 이렇게 장애를 가지고 재활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인구들이 급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고 의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할수록 계속 증가하는, 그래서 이제 재활의료기기가 굉장히 크게 대두가 되고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보면 그러니까 이제 세계 시장인데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전체 세계 시장의 평균 성장률은 한 4% 조금 넘게 이렇게 되는데 재활의료기기는 8.5%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시장에서. 그리고 이쪽에 오른쪽에 파란색이 이제 재활의료기기고 이 전체가 이제 그 의료기기 시장인데 전체 의료기기 시장이 뭐 약 한 3천억 달러가 좀 못 되는데 재활의료기기는 1천억 달러가 좀 넘는 걸로 돼 있어서 3분의 1 이상 전 세계의 모든 의료기기의 3분의 1 이상이 재활의료기기에 관련된 이제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 중에서도 재활의료기기가 굉장히 많이 실제로 사용도 되고 시장도 넓다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그 의료기기를 하는 분들이 좀 뭐랄까 자부심이라고도 볼 수 있고 이제 그런 그래프인데요. 뭐냐면 한 2, 3년 전부터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은 크게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 이 세 개를 다 묶어서 보건산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화장품, 의료기기, 제약이 한 3년 전까지만 해도 수입액이 더 많았었습니다. 수출보다는. 근데 한 3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금액이 더 이제 많아졌습니다. 수입보다는. 그래서 이게 이제 각 화장품이면 화장품, 의료기기면 의료기기, 제약이면 제약에서 각각 이제 수출액인데요. 거의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의료기기가 조금 적긴 한데. 근데 이제 사실은 화장품이 최근에 뭐 그 K산업 해가지고 화장품이 사실은 이제 굉장히 효자 그런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어쨌든. 근데 무슨 말씀이냐면 제약이나 화장품이나 이쪽으로는 국가 지원 R&D가 엄청납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제약 쪽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실제 수출 정도는 제약이나 의료기기나 거의 그렇게 차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료기기는 국가의 지원이 아직도 많이 필요하고 한 뭐 10분의 1 정도도 못 된다 이제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 정도의 R&D 지원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수출액을 그래도 내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국가에서도 그걸 알고 어떻게든 이제 의료기기 쪽을 계속 더 지원을 이제 하려고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최근에 뭐 이렇게 이제 계획을 잡는데요. 그래서 뒤에서도 이제 이어서 또 바로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모든 그런 게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아마 이런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그 이제 대학과 연구소와 기업과 서로 공동 협력 연구의 장을 마련하는 것도 이제 큰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동안에는 이제 국가 지원이나 이런 연구 방향도 따로따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초 연구는 기초 연구대로, 뭐 실제 제품 생산은 제품 개발대로 이렇게 따로따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면 이제 몇 년 전부터는 그거를 이제 통합을 해서 자꾸 같이 가게 운영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지원하는 그런 부서도 과거에는 뭐 산자부, 뭐 보건복지부 막 일일이 나눠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부처를 묶어가지고 특히 의료기기 쪽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부처로 해가지고 범부처 사업단을 만들어서 모든 부처들이 다 모여서 한꺼번에 전체 그런 국가 과제 지원을 같이 기획을 하고 한꺼번에 해가지고 이제 쫙 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대로 인허가나 이런 규제나 이런 것이 이제 의료기기 산업의 발전에 발목을 잡는 경우가 이제 있어서 이런 거를 가능하면 완화하려고 이제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임상시험 하는 것이 또 굉장히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들어가니까 이런 임상시험 자체를 또 지원해주는 그런 국가 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임상시험을 잘 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실시하는 기관을 이제 많이 만들고 이렇게 그거를 또 국가에서 지원하고, 그래서 이제 저희 전북대병원도 이제 제가 맡고 있는데 저희도 이제 그런 국가 보건복지부 지원을 받아서 임상시험을 잘 할 수 있는 그런 센터를 또 구축해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그런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이제 조금씩 과제가 이제 잡혀나가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런 신개념의 신기술, 4차 산업 뭐 이런 거하고 융합이 된 그런 기기들, 그래서 그런 신개념 융복합기 기기 또는 이제 이번 정부에서 많이 쓰는 뭐 혁신 의료기기, 혁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기기 그런 쪽으로 이렇게 분류를 받게 되면 좀 더 많은 지원, 좀 더 빠른 지원 뭐 이런 거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또 짜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업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도 방금도 이제 그 무슨 기초 연구 단계 그리고 실제 상용화 단계 뭐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거 이제 뭐 실제 사업화하고 할 때 이제 많이 나오는 그런 말씀이죠. 그 기술 성숙도 TRL. 그래서 이제 의료기기도 쭉 개발할 때 이 TRL 단계 이렇게 적용을 해서 이렇게 쭉 개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지원 국가에서 무슨 과제를 지원할 때도 뭐 TRL 몇 단계 정도에서 지원하고 이거는 뭐 몇 단계고 이제 뭐 마찬가지로 의료기기도 이제 그렇게 하는데요. 그래서 의료기기 개발의 전 주기 TRL 1에서 TRL 9까지 전체 주기. 그래서 뭐 의료기기도 의료기기 전 주기를 지원해 준다. 의료기기의 전 주기를 다 뭐 협력하면서 지원한다. 이제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의료기기 개발할 때도. 그래서 이런 기초 연구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이제 상용화 단계까지 쭉. 그래서 이제 뭐 의료기기 쪽으로 보면 마찬가지로 이제 아이디어 이렇게 시제품 나오면서 의료기기에는 이제 인허가 과정이 이제 또 중요하게 들어가죠. 여기서. 인허가가 돼야 제품화, 상용화를 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의료기기가 쭉 개발되는 전 주기 이런 거를 다 동시에 지원한다. 뭐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초 연구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이제 중개 연구, 트랜슬레이션 리서치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하는 말씀이죠. 그 데스밸리. 그래서 이쪽에 이제 왼쪽에는 이런 대학이나 연구소나 이런 데서 기초 연구를 열심히 하는데 아까도 말씀처럼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게 기업체하고 연결이 잘 안 되고 제품화가 안 되고 그냥 논문 몇 편 쓰고 그냥 사장되고, 그리고 이제 또 역으로 이런 이제 기업체에서는 나름대로 기업체에서 열심히 개발은 했는데 의료기기를 예를 들면 다 개발이 끝난 다음에 이제 기업체에서 임상 현장으로 좀 가지고 와서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 이거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했는데 막상 임상 현장에서는 전혀 맞지도 않고 그럼 그냥 또 사장돼 버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있어서 이 중간을 연결하는 이제 그런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기초 연구 단계가 상용화로 잘 넘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게 하는 게 제가 하는 걸 좀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이제 의료기기 중개 임상시험 지원센터 이게 있습니다.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이제 세팅이 돼서 과제로는 이제 5년 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자립을 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그런 기초 연구를 하시는 연구자분들과 기업
상호 이렇게 연결해서 플랫폼, 허브를 구축해가지고 모든 이제 특히나 기업이 제대로 된 제품을 잘 만드실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는 게 주 목적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기업에서 먼저 아이디어를 가지고 올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기업에서 먼저 이런 의료기기를 한번 만들어 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있으면 바로 이제 저희 센터하고 같이 코업을 해서 처음부터 바로 자문단 임상의사하고 바로 연결을 하고 해서 개발 초기부터 이제 이렇게 임상적인 자문을 해가면서 해나가는 거. 그리고 이제 연구자가 이제 아이디어가 생겼다. 그래서 만들어 보고 이렇게 했는데 아까 말씀대로 제대로 기업하고 연결이 잘 안 되면 또 우리가 같이 이렇게 플랫폼을 형성하고 허브를 해갖고 기업하고 또 같이 연계해서 또 제품화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래서 이렇게 저희 팀이 그런 거를 기획하고 연구 개발하는 팀도 있고 인허가를 위한 임상 시험팀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인허가까지 쭉 가고 그다음에 나중에 사업화해서 뭐 마케팅 지원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이제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기술 기반의 의료기기를 이제 조금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제가 재활의학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재활의학 분야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사실은 이제 재활의료기기 말고도 의료기기는 많죠. 굉장히 많죠. 그래서 그런 쪽에도 이제 다양한 융합기술들이 아주 많이 이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전공하는 재활의료기기 분야에 대해서 이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이제 요즘 재활의료기기 쪽으로 이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을 이용한 그런 기기들이 이제 많이 연구되고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요. 뭐 가상현실, 증강현실은 뭐 잘 아시죠? 그래서 뭐 VR, AR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그래서 뭐 가상현실은 진짜 말 그대로 그냥 순수한 가상현실이고 증강현실은 뭐 현실 상황에 뭐 탁자 위에 뭐가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그런 이런 실제 상황과 가상현실을 같이 융합해서 하는 뭐 그런 게 이제 아마 증강현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재활 치료를 하고 재활 훈련을 하는데 이제 활용을 하는 그런 게 되는데요. 이제 이런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의 의료적으로는 재활에 많이 이제 활용을 하고요. 이건 예를 들면 뭐 이쪽 한쪽이 뭐 마비가 있다거나 이쪽이 잘 운동이 안 된다거나 뭐 그런 환자들을 이런 가상현실을 보면서 여기서 이제 지시하는 대로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뭘 집어서 이리 옮긴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렇게 이제 해주는 거. 그리고 재활뿐만 아니라 이제 오른쪽은 제가 이제 저기 있죠. 공포증, 뭐 무슨 고소공포증이나 거미공포증이나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거를 치료할 때 이제 조금씩 이제 점진적으로 노출시켜서 이렇게 극복하는 것이 이제 중요한 치료 방법 중에 하나인데, 실제 상황을 만들었다가는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극한 상황이나 실제 상황, 또 뭐 운전하는 거, 장애인들이 운전하는 연습, 뭐 이런 것도 이제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해서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반복적인 이제 의료 교육, 의료 훈련에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 내시경이나 뭐 이렇게 집어넣는 기관지 안에다가 뭐 인공호흡기를 집어넣는 거랄지 삽관하는 그런 연습이나 이런 거는 뭐 누구는 사람을 계속 놓고 막 100명 학생들이 다 사람 한 명한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가상현실을 통해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뭐 코로나도 그렇고 전에 그 전부터도 얘기가 계속 나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원격 의료 이런 쪽에도 가상현실 그런 컨텐츠나 그런 걸 통해서 이제 활용이 가능할 걸로 그렇게 예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상현실을 의료기기에다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가상현실을 소프트웨어죠. 그거를 이제 잘 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 사실은 이제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컨텐츠를 수행함으로써 실제로 의료적으로, 임상적으로 환자가 치료가 되는 그게 증명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개발해야 되는데, 그래서 컨텐츠를 개발할 때 기술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와 그리고 임상의가 같이 이제 해야 되죠. 그래서 컨텐츠를 이제 만드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아까
원격 진료 얘기도 드렸는데 그 컨텐츠가 잘 돌아갈 수 있도록 플랫폼이 갖춰져야 되고 네트워크가 잘 갖춰져 있어야지 그때그때 뭐 업데이트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수정도 필요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런 게 필요하고 그리고 당연히 이 가상현실도 디바이스가 하드웨어가 또 이제 중요하게 이제 잘 갖춰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이거는 이제 저희가 만들었던 그런 것 가상현실 중에 하나인데요. 이렇게 이제 뒤에서 조금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한번 이제 기업하고 처음부터 같이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아이디어를 이제 내가지고 했는데 또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손 운동하면서 인지 기능 훈련도 하는 주로 이제 뇌졸중 환자분들이 이제 많이 활용을 하는데요. 이 왼쪽은 보시면 그냥 이런 나무 합판에다가 집에서 많이 사용하는 도구들을 그냥 붙여놨습니다. 붙여놓고 그냥 환자가 앉아서 손 좀 기능 떨어지는 분들이 그 도구에다 그냥 여기 수도꼭지도 보이죠. 그럼 그냥 수도꼭지 돌립니다. 그냥 한 30초간 수도꼭지 돌리고 아 돌리셨으면 이번에는 문고리 한번 해보세요. 근데 환자 문고리 올렸다 내렸다 하고 그런 훈련을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하고 있고 아주 유용합니다. 실은 굉장히 유용하게 이제 하고 있어서 근데 조금 그렇죠. 환자분이 재미도 없고 그냥 벽 여기에 붙어 있는 거 자물쇠 끌었다 열었다 끌었다 열었다. 그래서 이제 아주 오래전부터 컴퓨터가 처음 나올 때부터 컴퓨터를 이용한 치료들은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좋아지면서 컴퓨터에 이제 이런 가상현실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죠. 좀 이제 가상의 이런 거를 만들어 놓고 실제 움직일 수 있게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가스레인지 불을 켜세요. 뭐 그런 걸 하면은 딱 불을 켜는데 켜는 거는 그냥 이런 버튼으로 켭니다. 버튼으로 그냥 이렇게 툭 눌러서. 근데 실제로 가스레인지를 켜려면 저런 도구를 활용해서 이렇게 켜줘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나오는 것들은 그냥 리스폰스 버튼만 그냥 탁탁 누르고 또 이제 이런 이 전기밥솥 뚜껑을 열어보세요 하면 이것도 그냥 눌러서 열어야 되는데 이것도 그냥 버튼 탁 누르면 열리고 잘 열었습니다 먼저 이러는데 이게 좀 괴리감이 있죠. 그래서 이 두 개를 합쳐보자. 그래서 버추얼로 비주얼 가상현실로 그거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거기서 사용하는 똑같은 동일한 도구를 부착을 해서 그걸로 작동을 자꾸 시키면서 이렇게 해보자. 그럼 더 치료 효과가 좋을 것이다. 해가지고 이제 개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에 이제 이게 실물의 실제 그런 도구들이고 그거를 활용한 가상현실 컨텐츠를 이렇게 집어넣어가지고 여기에 이제 이렇게 그런 실제 실물 도구들을 부착을 시키고 이 화면으로는 가상현실을 구현을 해줘가지고 그 이제 뭔가를 해야 될 때 이 실제 도구를 활용을 해서 성공하냐 안 하냐 이거를 계속 훈련하는 그런 기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컨텐츠를 쭉 개발을 해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뭐 빵을 만든다 하면은 이제 장을 보러 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장 보러 가기 위해서 운전하고 집에 와서 이런 번호키 눌러서 문 열고 수도꼭지 열어서 손 씻고 뭐 빵 반죽해서 만들고 또 여기다가 굽고 문 열고 이제 손님이 와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같이 빵을 먹는 이런 쭉 스토리 그 컨텐츠를 만들어 가지고요. 그거에 따라서 딱딱딱 그런 도구들을 활용하게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임상 적용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또 임상 연구죠. 임상 연구를 해가지고 일반적인 기존에 하던 그런 치료에 비해서 이걸로 하니까 더 좋아지더라 점수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논문도 발표를 하고요. 이거는 이제 미국 재활학회인데 상당히 그래도 권위가 있는 이제 저널에 이제 실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상 연구도 하고 논문을 쓰면 이 논문 결과가 이제 또 기업으로서는 마케팅을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임상 연구해서 그냥 논문 쓰고 하는 것들이 또 직접적으로 바로 이런 사업화나 마케팅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쭉 기업하고 같이 이제 이런 연구들을 이제 하고 그래서 제품화 돼가지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쭉 처음부터 이게 이제 의료기기의 개발의 전 주기, 의료기기 개발의 전 주기를 같이 공동 연구를 해가지고 쭉 이제 이루어 나가는 이제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크게 두 번째로는요, 이런 생체 시도나 로봇 기술. 그러니까 이제 각각 하나하나들은 또 그냥 그 자체로도 아주 중요한 의료 기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이 세 개를 융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어내는 이제 그런 기기들을 만드는 연구들이 이제 또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제가 한 건 당연히 아니고 이제 다른 분들이 했던 건데 저는 아직은 이쪽은 열심히는 못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생체 신호를 디텍션하는 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의료 쪽에서는 그게 중요한 이유는 그 개개인에 맞는 맞춤형 치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이렇게 걷는 연습을 한다. 그래서 걷는 연습을 할 때 걷는 거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이 FES라는 게 전기 자극기인데 전기 자극기를 부착을 시키면 걷는 능력이 좋아지고 걷는 훈련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로도 아주 중요한 의료기기인데요. 근데 이제 똑같이 그냥 모든 환자한테 그냥 스위치 온 해서 그냥 똑같이 훈련하고 스위치 오프하고 끄고 이제 그러기보다는 그 개개인의 그런 상황들이 다 다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개개인의 특징적인 생체 신호를 디텍션을 하는 거죠. 찾아내는 거죠. 찾아내서 그거를 그 FES 전기 자극기의 온 오프를 그걸 통해서 조절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환자 상태에 따라서 이런 전기 자극기가 계속 필요하면은 계속적으로 더 많이 자극을 해주고, 근데 어떤 환자들은 중간에 잠깐만 필요하고 안 할 때는 오히려 끄는 게 더 좋으면 그런 식으로 작동을 하고, 그게 이제 생체 신호와 어떤 이런 자극기, 로봇 기술 그런 거를 이제 융합하는 이제 그런 기기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환자 맞춤형 치료 이게 이제 또 중요한 어떤 이슈 중에 이제 하나인데요. 의료 쪽에서 이런 환자 개개인에 맞는 그런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융합 기술 그런 게 이제 재활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또 많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제 이런 걸 모든 걸 다 융합하지는 못했고 이제 로봇 상지 재활 로봇을 이제 하나 개발했던 그런 경험이 또 있어가지고요. 이제 어쨌든 개발을 완료했고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기업하고 그다음에 연구기관, 대학 그리고 병원 이렇게 이제 같이 처음부터 아이디어 단계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제품을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는 재활병원에 그러한 재활 로봇을 그 다음에 이제 개발을 하고 우리 이제 기업들의 어떤 더 나은 그런 것을 위해서 우리 국내 기업 제품의 그런 로봇, 재활 로봇, 이 왼쪽은 이제 보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걷는 훈련을 시켜주는 이제 보행 로봇도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착형부터 시작해서 아주 굉장히 다양한데요. 이거는 이제 발에 이렇게 딱 올라서가지고 이제 밑에 발이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서 이제 올바른 어떤 자세를 잡아주는 그런 장비인데 각각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보기 좋게 막 이렇게 웨어러블로 딱 붙이고 막 있으면 그 로봇은 막 멋지고 비싸고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게 오히려 더 저렴한 것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것도 상당한 가격이 있는 제품인데 국내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에서 최대한 환자들한테 많이 써가지고 이제 실증을 해주는 그런 이것도 이제 국가 과제로 국가에서 이런 것도 이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병원에 세팅을 해가지고 그걸 많이 활용을 하고 또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임상 연구도 하고 좋은 저널에 이제 논문도 내고 이렇게 해서 사업화가 잘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지원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주제로 탄소 소재 융합 기술. 이런 식으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4차 산업 또는 뭐 이런
미래 산업 뭐 이런 거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런 걸 통해서 개발하는 뭐 미래 의료기기, 미래 의학 이런 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또 한 축으로 또 중요한 것이 의료기기 쪽에서 이제 소재입니다. 소재. 소재와의 전쟁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그래서 기존에 이미 있던 것들, 근데 뭐 기존에 없던 것도 당연하고 기존에 이미 있던 것들도 소재를 바꿔서 이렇게 발전해 나가는 그런 경향들이 최근에 이제 많이 중요하게 이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각광받는 게 이제 탄소 소재인데요. 그래서 그냥 일단 보면 모든 현재 사용되고 있는 모든 의료기기가 다 탄소 소재로 다 바뀔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수술실에서 사용하는 수술 가위랄지 뭐 이런 것도 다 탄소로 바꿔주면 굉장한 장점들이 있어서 이제 아무튼 큰 블루오션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리고 이쪽 지역 전북 지역이십니까요? 여기 오신 분들이. 네. 그래서 우리 전북 지역이 또 탄소 산업의 메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것들이 이제 다 탄소 소재로 이렇게 다 돼 있고 저희가 쓰는 이제 재활에서 사용하는 이제 보조기나 이런 것도 지금 탄소로 굉장히 많이 가고 있습니다. 탄소 소재는 왜 중요한가? 뭐 다 아시겠지만 가벼우면서도 또 굉장히 강하죠. 그래서 탄소 얘기 나오면 이제 자주 등장하는 그림이 이제 이런 그림이죠. 그래서 탄소는 똑같은 그런 뭐랄까 가늘기로도 이렇게 이제 굉장히 무거운 걸 지탱할 수 있다. 그래서 가볍고 강하다. 이런 장점이 이제 가장 중요한 장점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다른 현재 사용되고 있는 의료기기에 사용되는 소재들에 비해서 생체 적합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하고 잘 맞습니다. 네, 그래서 몸 안에 들어가도 이제 잘 어울린다는 거죠. 큰 문제를 안 일으키고. 그래서 이제 중요한 소재인데요. 기존의 소재들이 이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티타늄, 타이타늄, 그게 이제 주로 많이 이런 이제 수술, 이런, 우리 뭐, 골절됐을 때 이렇게 집어넣죠. 네. 그런 게 이제 타이타늄인데, 이건 오히려, 뭐랄까, 너무 강하고 일종의 뼈하고 잘 어울리지가 않아서, 오히려 이게 자체는 잘 버티지만, 이거하고 어울려 있는 그 주위의 뼈가 오히려 더 이게 너무 강하기 때문에 유실이 될 수가 있고 오히려 거기서 잔 골절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것들이 또 발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제 뭐 응력 방패 현상 뭐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런 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존의 이런 소재들은 엑스레이나 MRI에 투과가 잘 안 되고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뭐 몸 안에 뼈 이렇게 금속 물질 있는 분들은 MRI 못 찍습니다. 뭐 못 찍어요. 못 찍기도 하고 그 다음에 찍더라도 이제 영상이 이렇게 방해가 됩니다. 그거에 의해서. 그래서 제대로 잘 보이지가 않고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이제 그래서 다시 그거를 제거해 갖고 없애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리고 이제 제거하면 안 되는 평생 넣어놔야 되는 금속물 같으면 그분은 평생 MRI는 절대 찍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MRI는 자기장이기 때문에 금속물이 움직여요. 이렇게 그 MRI 안에서 실제로 몸 안에서 이렇게 움직여 버리기 때문에 생명에 지장이 있을 수 있어서 그런 분들은 그런 경고를 꼭 하는데 근데 탄소는 그런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유용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런 골 유착, 우리 임플란트, 치과 임플란트에도 탄소 소재로 바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이유는 이제 훨씬 탄소 소재 임플란트가 더 뼈하고 잘 유착이 되더라. 이제 이렇게 연구 결과들이 있어서. 어쨌든 탄소 소재가 굉장히 의료기기 쪽에 각광을 받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었습니다. 우리 지역 탄소 메카니까 우리 지역 뭐 정치 도움도 받고 이래가지고 이제 국회에서 정책 세미나를 열고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센터를 이제 유치를 했습니다. 우리 전북대병원에. 저는 이제 그냥 전체 포괄적인 이제 책임을 하고 있고요. 우리 옆에
그 병원 소속의 이제 연구 교수십니다. 대학 소속은 아니시고 병원 소속의 연구 교수이신 이제 한갑수 박사님이 이제 실무적인 센터장을 이제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도 져야 되고 장비도 들어와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마찬가지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기기의 전 주기 개발 전체를 다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을 구축을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도 같이 들어와서 저희 센터에도 이제 기업 상주 공간도 다 만들 것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래서 이제 전국의 모든 관련 기업들이 다 전주로 모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다시 세계로 쫙 나가자 이제 이렇게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우선은 이제 한번 처음 개발해 봤는데요. 아까 말씀처럼 이제 인허가 인체에 삽입되는 그런 기기가도 어쨌든 저희가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목표를 하고 있는데 우선은 그런 것들은 인허가 과정이 또 굉장히 길기 때문에 우선은 그런 등급이 높은 기기 말고 1, 2등급 그런 수술 기구를 이제 한번 개발을 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수술할 때 이거는 이제 저기 이제 이쪽 고관절 쪽 수술 들어가는 건데 이쪽은 막 살이 많고 그러죠. 뼈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그래서 수술할 때 이렇게 벌려야 됩니다. 이렇게 자른 다음에 이렇게 리트랙터라고 해가지고 견인하는 이게 이제 쇠로 돼 있죠. 말 그대로 메탈로 돼 있어서 이거로 이렇게 부위를 열어가지고 이제 수술을 하게 되는데 이 당기는 이 기구를 이제 탄소 소재로 이제 바꿔봤습니다. 그 이유는 이게 이제 굉장히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수술할 때 주로 우리 이제 전공의 선생님들이나 이제 누가 옆에서 어시스턴트가 이제 땡기고 있죠. 근데 피곤한데 이제 꼬박꼬박 돌다가 땡기는 거에 놓쳐가지고 다 다쳐버리면 이제 수술하는 교수한테 혼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잡고 있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왼쪽은 이렇게 셀프로 이렇게 알아서 땡기게 이제 하는 그런 것도 나오긴 하는데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바꿔보자 해가지고 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이렇게 해서 수술을 한 다음에 예를 들어서 뼈를 아까 골절처럼 그 골절을 붙이게 되면은 이제 완전히 이제 붙인 다음에 그 다음에 완전히 그 피부를 완전히 꼬매기 전에 엑스레이를 한번 꼭 찍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제대로 붙었는지 보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이라도 각도가 어긋나 있으면 다시 또 조절을 해줘야 되니까. 근데 그래서 열려 있는 상태로 이제 엑스레이를 찍게 되는데 그때 엑스레이를 찍게 되면 이런 리트랙터나 이런 장비들에 의해서 엑스레이가 다 방해가 돼가지고 그게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 걷어냅니다. 다 걷어내고 엑스레이를 찍고 각도가 좀 틀어졌네. 다시 해야겠다. 다시 벌리자 하고 그럼 다시 막 또 찾아 들어가야 되고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리게 되는 거죠. 메탈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뼈가 다 가려져 버리죠. 근데 탄소 소재로 바뀌면 이게 다 보입니다. 다 보여요. 엑스레이가 투과가 되니까. 그래서 아까 그 당기는 그런 도구들이 다 탄소로 돼 있었다면 굳이 그걸 다 풀을 이유가 없죠. 그대로 두고 찍고 다시 또 바로 손보면 되니까. 아무튼 이런 장점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우리 수술하는 교수들로부터도 요청이 먼저 또 있었습니다. 이런 걸 한번 해보면 좋겠다. 자기들이 이런 게 진짜 불편하다.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수요자 조사가 먼저 됐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수요자가 필요해서 이렇게 개발을 해가지고 다양한 형태입니다. 다양한 부위에 이제 다 수술이 들어가니까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한번 만들어서 지금 적용을 이제 시작을 해보려고 이렇게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인체 삽입으로 들어가는 그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재활기기 이런 쪽에도 탄소 소재가 매우 유용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은 이제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맺은 말로는 아까 보여줬던 슬라이드 다시 한번 집어넣는데요. 그래서 기초 연구 단계에서부터 실제 상용화로 가는 죽음의 계곡을 잘 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고 제가 지금까지 뭐 10년 넘게 이제 이쪽을 하면서 느낀 거는 공동 협력 연구를 처음부터 하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 서로 신뢰를 가지고
뭐 누가 뭐 자기의 뭐 이익을 조금 더 챙기고 뭐 자기만의 노하우를 막 감추려고 하지 말고 다 오픈하면서 서로서로 신뢰를 가지고 이렇게 산학연병 전엔 산학연이었는데 의료기기나 의료 쪽은 이제 병이 반드시 또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산학연병의 공동협력력이 가장 중요하구나 신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걸 느꼈고 여러분들께서도 같이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널 수 있는 다리를 튼튼하게 만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의료기기 연구팀이고요. 왼쪽은 제 이메일을 적어놨습니다. 강의록에도 아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혹시 추가로 더 궁금하신 거나 뭐 있으면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